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문단 속에 문장 넣기, 그래서 문장 삽입 유형을 함께 시작하는 날이고요. 일단 문제 발문은 이렇게 생겼죠.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유형이고요. 일단 원래는 이제 한 편에 잘 짜여진 글이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을 뽑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 있었게, 얘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애를 뽑아냈기 때문에 글을 쭉 읽다 보면 뭔가 흐름이 뚝 끊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끊기는 자리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뽑아낸 문장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연결어의 단서를 주기도 하고요. 그가 라고 했으면 그 그에 해당하는 남성이 앞에 나왔겠죠. 아니면 this나 that, 이러한 현상은 이라고 하면 앞에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겠죠. 이런 식의 단서를 활용하셔서 이 문장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 문장 하나만 챙기고 갈게요. 자, 문장이 엄청 긴데 한번 열심히 묶어봅시다. musicians, 음악가들이네요. 자, 뒤에서 ing 현재 분사가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Playing for leading symphony orchestras. leading이니까 막 이렇게 선도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어떤 교향 악단에서 연주를 하는 음악가예요. 그리고 athlete니까 이번에는 운동선수죠. 자, 얘도 뒤에서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요? 이 운동선수는 playing for, 자, 이 경기를 뛰는데요. multi-million contracts잖아요.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고 뛰는 겁니다. 근데 어디랑? with elite teams.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 팀과요. 쌤, 그러면 지금 주어 자리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여기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동사 자리구나. 그래서 우리는 feel 이렇게 골라야 되겠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얘가 원래 주어진 문장이었어요. The problem, however. 하지만 문제는 그랬어요. 그러면 요 앞에는 뭐가 나왔겠구나. 좋은 얘기가 나왔겠구나. 그러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가 starts again. 다시 시작이 된답니다. 언제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play becomes a profession. 놀이라고 하는 게 직업이 될 때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된대요. 쌤, 그러니까 놀이가 직업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네요. 그렇지. 자, with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ll the external rewards and responsibilities. external이니까 외적인 이거죠. 온갖 외적인 보상과 책임이 함께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That this entails. 자, 이때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지금 수식하는 절을 이끌 테니까 여기서 this는 뭘까? 그쵸, 이 직업이 entail이라고 하는 건 수반하는 거잖아요. 이 직업이 같이 곁다리로 가져오는 그 온갖 외적인 보상과 책임과 이런 거랑 더불어서 놀이가 일이 되고 나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럼 앞에는 좋은 얘기, 나쁜 얘기로 뒤집어지는데 이 문장이 들어가겠다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Play is often discounted as something for children. 그랬습니다. discount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할인을 하는 거니까 뭔가의 가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 그것도 discount거든요.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이렇게 경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데요. 뭘로? 야, 그거는 something for children. 아이를 위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does not deal with. 자, 이 놀이라고 하는 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를? Important survival processes. 중요한 생존의 그 과정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Because, 다시 말하자면 it is useless.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지금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뭡니까? 쌤, 이 글의 소재는 놀이 맞고요.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먹고 사는 거랑 관련된 것도 아닌데 쓸모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놀이를 무시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 자, 그럼 1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아까 뭐라고 예측했어요? 분명히 이 주어진 문장은 좋은 얘기 다음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자, but, 하지만 this is a profound misunderstanding. 이것은요, profound, 굉장히 심오한, 심각한 이거죠. 심각한 오해입니다. 뭐가 심각한 오해라는 거예요? 놀이란 건 쓸모없어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해래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 나올 차례예요? 좋은 얘기 나와야 되는데. Play is important. 자,
놀이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 it is useless.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요. 이게 뭔 말이지? 다시 풀어놨어요. 왜냐하면 it,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허락해주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to act,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not이랑 지금 짝을 이루는 버 찾으셨어요? 네. Not because of necessity or convenience. necessity, 필요, convenience, 편리성 이런 거잖아요. 뭐 필요해서, 편리해서, 이래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but in order to freely express, 자유롭게 our being, being이 존재란 뜻이 있으니까 나의 존재를 갖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라는 게 중요한 거랍니다. 쌤 아까 좋은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좋은 얘기 같은데요? 그치, 좋은 얘기 같죠? 필자는 놀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놀이의 무슨 역할 때문에 놀이를 이렇게 중시했어요? 자유롭게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볼게요. 자, 이거 아까 읽었던 문장인데, 얘는 그냥 쓱 봐도요. No longer feel that they play to express their being. No longer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대요. 뭐라고? 자기들이 play, 뭐 노래를 연주를 하던 아니면 운동을 하던 express their being,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답니다. 뭐야? 앞에선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해서 좋다 그러고 뒤에선 할 수 없다 그러고 중간에 뭐가 뚝 빠졌죠. 그래서 3번 자리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놀이가 좋은 거는 내가 나를 막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기억나시죠? 자, 문제는 언제 생겨요? 놀이가 직업이 되면서부터 생깁니다. 라고 했던 문장이고요. 자, 이 문장은 아까 복잡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usicians 이렇게 꾸며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정말 잘 나가는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 음악가도, 그리고 athletes, 운동선수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잘 나가는 팀과 정말 비싼 계약을 맺고 그렇게 뛰고 있는 그 운동선수도 모두가 다 더 이상 뭐라고 느낄 수 없어요? 아, 나는 이제 나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쌤, 놀이가 직업이 되는 순간 이런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Instead, 자, 그 대신에 그랬습니다. 그럼 그 대신에는 뭐 하는 대신에겠어요? 자유롭게 내 자신을 막 표현하는 대신에 they start feeling that,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느끼기 시작하냐 하면요, their skill is being used. 우리 BING는 진행형, 그 다음에 BPP는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기술이 타인에 의해서 막 이용이 되고 있다. 자, 근데 for their own ends, 이게 이제 목적이란 뜻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기량이 이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대요. 뭐 내가 잘 뛰면 뭐해? 우리 구단주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더 이상 나의 표현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기량이 쓰이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When that happens.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예요. 컴마 빼고 뒤를 볼까요? Even play, 심지어 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becomes part of the iron cage. 뭐가 된다고요? 쇠우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쇠우리가 뭔지 우리가 몰랐다 치고, 뭔가 나를 가두는, 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나를 가두는 틀이 된다라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instead of는 이제 뭐뭐 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llowing for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니까 자유로운 어떤 flow of consciousness, 의식의 흐름 같은 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이게 앞에 말로 바꾸자면 뭐예요? 자유롭게 내 존재를 표현하는 대신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이제 이 쇠우리라고 하는 거는 막스 베버가 이렇게 사용했던 그 용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되는가, 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는 뭔가 항상 목적을 위해서 효율성을 늘려야 돼. 그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시스템을 놓고 개인들은 거기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거를 쇠우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뭐 어찌 됐건 어쨌든 이 놀이가 일이 되면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놀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이가 일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타인의 목적을 위해서 내 기량이 쓰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라는 얘기였고요. 자, 연결사 문제 괜찮아요. However, instead 자리 잘 봐주시고 순서 문제도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예요. 이게 뭔데? 놀이는 쓸모없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하지만 문제는 그럼 앞에는 놀이의 장점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그럼 뭐 대신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일은 업으로 삼지 말고 취미로 해라. 어쩌면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넘어가서 요거 하나 챙겨볼게요. 쌤, force, 힘이라고 하는 거, to a physicist. 자,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건 has a meaning, 의미를 갖는데 quite different, 꽤나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뭐랑 꽤나 다른 의미를 갖냐면 얘 지금 PP예요. 동사 아니에요. 왜? 여기 동사 있으니까. political discourse, 어떤 정치적인 담론, 정치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정치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선생님, 지금 물리학자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랑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이는 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의미라는 말을 갖다가 반복하기 싫어서 쓰는 대명사 자리 같은데요. 의미 단수니까 it도 되고 that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it과 that에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pp, ing, 분사가 붙었죠. 분사의 수식을 뒤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애는 it이다, that이다, that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that이나 those, 얘를 it이나 뭐 them이나 they나 이런 거랑 놓고 구별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네 둘의 큰 차이가 뭐예요? 아, 뒤에서 수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여부니까 뭐 여러분 요 정도 봐두시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얘가 주어진 문장입니다. The worst of these, 이 중에서 최악은요 하지만. 자, 그러면 앞에 뭐 나올지 난 알겠는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뭔가 나쁜 것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근데 최악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쌤 그러면 앞에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쫙 나온 다음에 얘가 최악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 같습니다. 그렇네. Maybe theory and law,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랑 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 중에서도 최악이래요. Which, 자, 이것들은요, are almost polar opposites. polar opposite이라고 하는 건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의 것이 된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지? 좀 더 들어봤더니 theory,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being a strong idea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에요. while, 우리 대조할 때 쓰잖아요. 반면에 vague in common discourse,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discourse, 담론,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그냥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개념이랍니다. 자, 우리 과학에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 확립된 강력한 생각이고요. 야, 네 생각은 그게 이론에 불과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모호한 개념을 우리가 이론이다 이렇게 일컫잖아요. 아, 쌤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 과학에서 쓰일 때랑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랑 완전히 의미가 다르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law,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being a much more muscular soldier. muscular라고 하는 게 강력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비교급 앞에 much니까 훨씬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훨씬 더 강력하죠. 자, 뭐보다요? than scientific concept. 과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법보다도요. 과학에서 말하는 법보다 야, 법대로 하자니까 했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강제력이 느껴지잖아요. 아, 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상에서 쓰는 거랑 과학에서 쓰는 게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아, 그렇네. 그럼 난 알겠다. 앞에 나열된 것들은 다 뭐였을까요?
과학에서 쓰는 용어랑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뜻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쭉 나열하다가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다른 최악의 경우가 이거 두 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일 거다 생각하시고, 자, 지금 또 계속 문법 때문에 움찔움찔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Theory is a strong idea도 아니고 being 이렇게 나오고요. Law is a much more 이렇게 아니고 being 나온 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분사로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까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앞에 가서 붙은 애는 뭐예요? 의미상 주어예요. 그냥 있는 이가로 해석하면 돼요. 이론이라고 하는 건 과학에서 강력한 아이디어고요. 법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강력한 그 아이디어입니다. 뭐 강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였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갑시다. One facet. 자, 이게 측면이란 뜻입니다. Of the nominal fallacy. 이게 명명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명명오류의 한 가지 측면이 있답니다. 자, 근데 뭐 명명오류? 완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풀어줘요. 설명을 했습니다. The error.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믿는 오류래요. 뭐라고 믿는 거예요? That the label carries explanatory information.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원래 그 꼬리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명칭이나 이런 것이 뭐를 나타내는구나, 설명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설명적 정보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명명 오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예요? 명명 오류에 대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에게 붙은 레이블, 주혜연, 이것도 저의 꼬리표죠. 이 이름, 저에게 이제 이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설명적인 힘이 있습니까? 주혜연이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저의 성격과 특성과 이런 걸 설명해 주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믿는 게 이게 바로 명명오류라는 거고요. is the danger. 자, 이 명명오류의 한 가지 측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볼게요. 이때 전치사 어부는 이제 이렇게 등호의 동격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using common words. 그러니까 그냥 흔한 일상의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ing 이렇게 왔네. giving them. 이때 되면 이 common words 테니까 그 일상의 단어에다가 a scientific meaning,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랍니다. 쌤, 그러면 뭐 앞에는 막 명명의 오류 엄청나게 어렵게 말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네요. 그냥 일상적인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뭔가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This, 이것이 has the often disastrous effect. 그랬습니다. 우리 disaster라고 하는 게 재난 이런 거니까 disastrous라고 하면 비참한 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것이 때로는 아주 비참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비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Of leading an unwary public 이라고 해서 요 단어가 하단에 부주의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주의한 대중들을 갖다가 어디로 이끌어요? Down a path of misunderstanding. 오해라는 길로 이끄는, 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하여간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effect의 내용을 역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얘도 동격의 어분에 전치사 뜻을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독해가. 어쨌든 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의 용어에 과학의 의미를 막 부여하면 결국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겁니까? 그렇네. 자, 근데 솔직히 별로 안 와닿죠? 일상의 단어에다가 과학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뭐 큰일 나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줬어요. words.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론이라던가 법이라던가 힘이라던가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do not mean in common discourse.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그런 담화 속에서 뭘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얘가 이제 동사고 얘가 목적어 절이네요. 뭘 의미하지 않냐면 what they mean to a scientist. 그것들이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게 과학적인 의미잖아요. 이 과학적인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쌤, 진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일상의 담화 속에서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과학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네요. 솔직히 그래도 못 알아들었죠. 똑같은 말 2번 반복한다고 뭐 어려운 게 안 어려워지나?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요. 자, success, 성공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윈의 이 진화, evolution, 진화잖아요. 다윈의 진화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he same success, 똑같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as pp는 뭐뭐 되는 것처럼 뭐뭐 되다시피 이런 거죠. 데일 카네기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 성공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진화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진화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퍼뜨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이랬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자식을 남기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이게 과학에서의 의미와 일상에서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성공의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시를 쭉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답에 대한 기대감이 확 높아지죠. 왜? 아, 이제 예시에 대해서 말하다가 맨 끝에 최악의 경우를 딱 넣으면 되겠구나. 자, force, 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physicist,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건 has a meaning, 어떤 의미를 가져요? quite different, 꽤나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요. 자, 여기서 꽤나 다르다는 건 뭐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meaning이라고 했잖아요. used in political discourse, 이 정치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는 힘 계산하는 뭐 그 식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정치에서 아, 저 사람은 힘 있는 정치인이지. 그때 힘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 역시 과학의 의미와 일상의 의미가 다르구나. 그리고 쌤, 얘 끝났어요. 그럼 아까 전에 요거를 5번 자리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앞에 것도 참 좋은 예인데요. 진짜 최악의 예는요. 이론이란 말이랑 법이라는 말이에요. 과학에서의 이론이랑 일상에서의 이론. 야, 그건 이론에 불과하지 했을 때 이론은 굉장히 vague, 막연한 걸 나타내는데 과학에서의 이론은 굉장히 강력한 뜻이 있거든요. 또 일상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건 과학에서의 의미보다 훨씬 더 센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일상의 뜻이 안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뭐래요?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들이 lead to sometimes serious misunderstandings. 때론 아주 심각한 오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과학자와 그리고 the public, 대중들 사이에. 자, 얘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That works their, that supports their work. 자, 여기서 their work은 그 과학자의 연구를 이야기하는 걸 테니까 이 과학자의 작업, 연구를 뒷받침하는 대중과 과학자 사이에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과학자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대중들은 저런 뜻으로 이해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명명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고요. 호칭이 실제로 설명 정보를 갖는다라고 믿는 오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평범한 단어인데 우리가 여기에다 그냥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곧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다. 이거를 성공, 힘, 이론, 법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해 줬고요. 이것이 과학자와 일반 대중 사이에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빈칸 문제로 나오면 조금 쉽긴 하지만 이 부분 그냥 일상의 평범한 단어를 사용해서 과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빈칸 봐두시고요. 순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것이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쵸, 이 앞에 나온 이 얘기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단락에서 예를 쭉 들어주고요. C단락에서 그 중에서도 최악의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 순서만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